제목 이더리움 채굴자 주소 보유 ETH 최근 3년 내 가장 많아 0.01 ETH 이상 보유 주소 수는 4개월 내 최저. 시가총액 2위 암호화폐 이더리움이 금리 인상 공포에 $1,500 선까지 떨어진 후 하락폭을 만회하며 23일 현재 $1,600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다. 이날 오후 6시 56분 현재 코인마켓캡 기준일 이더리움은 $1,614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24시간 전 대비 3.14% 상승한 가격이다. 이더리움은 지난 24시간 동안 최저 $1,553.45, 최고 $1,632.75 사이에서 거래됐다. 이더리움은 다음 달 머지 업그레이드를 앞두고 지난달에만 56% 상승했고 최근에는 $2,000도 넘어선 바 있다. 하지만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매파적 기조가 확인되면서 공격적인 긴축 정책에 대한 우려에 이더리움 등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가 위축, 최근 급락장이 연출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블록체인 빅데이터 플랫폼 OK링크에 따르면 22일 기준 이더리움 채굴자 주소들의 잔액이 약 254,846.35 ETH를 기록했다. 이는 최근 3년간 가장 많은 규모다. 또 OK링크에 따르면 21일 기준 ETH 컨센서스 레이어 입금 컨트랙트에 일치된 ETH 물량이 1,334만 3,768 ETH를 기록했다. 8월 들어 약 15만 3천 ETH가 신규 예치됐으며 유통량 대비 스테이킹 물량 비중은 11.17%를 나타냈다. 반면 암호화폐 분석회사 글래스노드 데이터에 따르면 0.01 ETH 이상 보유한 이더리움 주소 수가 2,230만 1,911개로 4개월 내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또 글래스노드에 따르면 이더리움 7일 평균 가스 비용이 16.041퀴로 지난 2020년 7월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직전 최저치는 21.518퀴였다. 한편 이더리움 클라이언트 네더마인드가 V1.14.0을 릴리즈했다고 이날 트위터를 통해 밝혔다. 메인넷 머지 지원을 위한 버전으로 이 버전으로 업데이트하면 V13으로 다운그레이드가 불가능하다. 제목 이더리움 머지 완료되면 ETH 가격은 상승하지 않을 것 vs 반등 전망 우세. 이더리움 머지가 완료되면 ETH 가격이 반드시 상승하진 않을 것이란 전망과 반등을 점치는 전망이 함께 나오고 있다. 23일 암호화폐 투자 펀드 코인쉐어스의 최고 전략 책임자 멜텀 드미러스는 CNBC 스쿼크박스 인터뷰에서 이더리움 머지로 ETH 가격이 반드시 상승하진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머지가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확실히 개선하긴 하겠지만 이는 기술적인 변화일 뿐이다. 현실적으로 인플레이션과 거시적인 환경을 고려했을 때 머지가 투자자들을 많이 불러 모으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머지는 소문을 사고 뉴스를 파는 뉴스 세일 이벤트에 불과하다고 진단했다. 반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데이터 제공업체 카이코는 미결제 약정이 급증한 걸 봤을 때 투자자들은 이 가격에서 반등할 거라 판단한 것 같다고 진단했다. 이더리움이 $1,600를 반납하면서 선물 미결제 약정이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펀딩 비율 또한 이더리움 가격과 함께 하락했었지만 현재는 거의 중립 수준으로 회복됐다는 설명이다. 또한 아르카 리서치 애널리스트 닉 호츠는 이더리움 머지 추가 지연, 실패, 작업 증명 포크 경쟁 등 우려에 대해 대부분 과장됐다. 세계 테스트넷 9개의 섀도우 포크가 성공적으로 머지됐다. 메인넷 머지도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 전했다. 한편 코인포스트에 따르면 일본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플라이어가 이더리움 머지 후 하드포크를 통해 파생될 수 있는 파우 기반 이더리움에 대해 머지 후 상황에 따라 상장 및 토큰 배포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공지했다. 상장 관련해서는 암호화폐 거래소 협회의 심사 프로세스를 거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제목 비트코인 현물 또 다시 실현 가격 아래로 뚝 신규 자본 유입 부족. 비트코인 현물 가격이 최근 약세를 나타내며 다시 실현 가격 아래로 떨어졌다는 진단이 나왔다. 23일 암호화폐 온체인 분석업체 글래스노드가 주간 온체인 보고서를 통해 신규 투자자 유입 저조는 신규 자본 유입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진단했다. 또 보고서는 본격적인 단기 하락이 발생하기 전 23일 연속 현물 가격 실현 가격 상태가 유지됐지만 신규 투자자 유입은 저조의 지속 상승을 위한 모멘텀 확보에 실패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현재 시장 흐름은 확실히 2018년 후반 약세장과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지만 거시적 추세 반전 및 지속 상승을 위한 수요, 유입은 아직 없다. 거시적 불확실성이 지속됨에 따라 바닥 타지기 단계가 지속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강조했다. 크립토콘트 저자 빈댕도 어스드트, 버스드 등 스테이블 코인 거래소 보유량이 지난 8개월 동안 급증없이 감소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개인 투자자들이 경제적 상황, 시장 하락의 불안감 등으로 인해 비트코인을 쉽게 매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분석했다. 그는 기관 고래들은 조금씩 매집하고 있을 수 있지만 스테이블 코인의 거래소 보유량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어주기에는 아직은 부족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반면 현물 거래소의 어스드크 보유 가치를 보면 비트코인이 25K, 28K로 하락한 5월에 19억 달러에 도달했으며 비트코인이 18K로 하락한 6월에 13억 달러에 도달했다. 그는 이에 대해 미국 고래와 기관이 비트코인을 저가에 구매하기 위해 어스드크 코인을 썼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해석했다. 한편 싱가포르 최대 은행 DBS 산하 디지털 거래소의 6월 거래 건수가 2달 전 대비 2배 넘게 증가했다. 거래 건수의 90%는 매도가 아닌 매수였다. DBS에 따르면 6월 덱스 이용자의 비트코인 매수량은 4월 대비 4배 증가했고 이더리움 매수량도 65% 늘었다. 6월 30일 기준 이용자가 DBS 커스터디 솔루션을 통해 보관 중인 비트코인은 2달간 30% 증가했고 이더리움은 같은 기간 3% 늘었다. 덱스 CEO 라이오넬 림은 성명에서 극심한 시장 변동성 속에서 투자자들은 디지털 자산을 안전하고 거래, 보관할 수 있는 곳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2020년 12월 DBS는 덱스를 출범했다. 제목: 비트코인 재굴, 환경에 긍정적 영향. 핀볼드에 따르면 테드 크루즈 미국 텍사스주 상원의원이 최근 보이스뉴스 인터뷰에서 암호화폐 재굴이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언급했다. 그는 암호화폐는 인력, 천연가스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며 특히 텍사스에서 비트코인 재굴은 에너지 그리드의 탄력성을 강화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코투는 코일리더스의 암호화폐 만평이다. 만평 화가는 김진호이다. 김화백은 20여 년간 인천일보, 충청일보, 영남일보, 경남매일 등에서 시사만평을 그려왔으며 시사만평을 2000년 초기부터 완전 디지털 방식으로 작업해 파일화해온 경력이 눈에 띈다. 현재는 파이낸셜 투데이 등 다수 인터넷 매체에 만평을 공급하고 있으며 MBN, 채널A의 사파작가로 활동 중이다. 제목: 싱가포르도 물가 급등세 지속, 14년여 만에 최고 상승률. 싱가포르의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14년여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싱가포르 통화청은 7월 CPI가 작년 같은 달보다 7.0% 상승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2008년 6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이다. 전월 상승률은 6.7%였다. 지난달 근원물가 지수도 4.8% 올라 2008년 11월 이후 최고치를 2달 연속 경신했다. 전월에는 4.4% 상승했다. 마스는 근원물가지수 상승은 식료품과 전기, 가스 등 연료비의 영향이 컸다며 CPI 산출에 포함되는 개인 교통비와 주거비도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싱가포르는 근원물가지수 산출 시 주거비와 개인 교통비를 제외한다. CPI는 전체 영역을 포함한다. 올해 들어 코로나19 사태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영향으로 세계 각국 물가가 급등했으나 최근 미국 등 일부 국가의 물가 상승률이 둔화 흐름을 보였다. 싱가포르의 물가 상승세가 이어지자 시장에서는 마스가 7월에 이어 추가 통화 긴축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제목: 달러와 초강세 지수, 유로화는 20년 완화는 13년 만에 최저치. 미국 달러화가 유럽 에너지 위기의 재부상과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매파적 입장 강화 우려로 강세를 지속하고 있다. 23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주요국 통화와 비교한 달러화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 지수가 이날 108.9로 상승, 지난 7월 기록한 최근 20년 사이 최고치인 109.29에 육박했다. 유럽의 에너지 위기가 다시 대두되면서 유로화가 약세를 보인 탓이다. 유로화는 밤새 1유로당 0.9926달러까지 내려 2002년 이후 20년 만에 최저치로 추락했다. 유로화와 달러화의 등가를 의미하는 페리티가 깨진 것은 지난달 14일 이후 처음이다.
러시아가 이달 말부터 3일간 노르트스트림 1 가스관을 통한 유럽 행천연가스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밝힌 영향이 컸다. 여기에 유럽을 덮친 폭염이 이미 에너지 공급에 부담을 주고 있고 올겨울 가스 공급 중단으로 기업 활동이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내셔널로즈은행의 레이 에트릴은 현재 분위기를 고려하면 3일이 될지 아니면 3년이 될지에 대한 우려가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영국 파운드화 가치도 아시아 시장에서 2년 6개월 만에 최저 수준인 1파운드당 1.177 1호 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중국 위안화 가치도 아시아 여배 시장에서 달러당 6.865 위안으로 전날 기록한 최근 2년 새 최저치인 6.876 위안에 근접했다. 원달러 환율도 서울 외환 시장에서 5.7원 오른 1345.5원에 마감. 세계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4월 28일 이후 약 13년 4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로이터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오는 26일 미국 잭슨홀 회의에서 매파적 입장을 피력할 것이란 우려도 달러 강세에 일조했다고 설명했다. 호주 뉴질랜드 은행 애널리스트들은 채권이 당김을 중심으로 매도세를 보였다며 이는 파월 의장이 연설에서 매파적 메시지를 되풀이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일 수 있다고 말했다. 제목 메티스 에듀 개강맞이 이러닝 강의 콘텐츠 할인 이벤트 진행. 블록체인 기반의 에듀테크 메티스 에듀가 개강 시즌을 맞이하여 이러닝 콘텐츠 최대 20%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메티스 에듀는 중국어, 코딩, 한글 강의 등 수준 높은 퀄리티의 교육 콘텐츠를 메티스 에듀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에듀테크 기업으로 언어, 코딩 등 각 분야의 유명한 이러닝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이풀, 문정아 중국어, TCP 스쿨 등과 제휴를 맺어 프리미엄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메티스 에듀는 기존 교육 콘텐츠 플랫폼의 한계로 지적받는 튜터와 튜티의 일방적인 수직 관계를 개선하여 누구나 자신이 가진 콘텐츠를 활용하여 튜터로 활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분야와 상관없이 다양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한다. 메티스 에듀의 관계자는 메티스 에듀는 유틸리티 토큰인 메티스를 이용하여 결제를 진행할 수 있으며 국내 발행 신용카드가 없는 외국인도 수준 높은 한국어 강의를 들을 수 있다며 동남아를 비롯한 전 세계적으로 K-팝 인기와 함께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외국인들이 많이 늘어났는데 이곳에서 기회를 보고 있다고 전했다. 제목 암호화폐 시총 20위 경쟁 이더리움 클래식 vs 라이트코인 트렌드. 최근 이더리움의 머지 업그레이드와 함께 이더리움 클래식과 업계에서 주목받고 있다. 이더리움 클래식은 머지 업그레이드 기대감과 함께 가치 상승세를 기록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머지 전환 후 하드포크를 앞둔 작업증명 기반 이더리움을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액도를 견제하고 있다. 그리고 비트코인의 하드포크 가상자산인 라이트코인이 암호화폐 시총 20위 자리를 두고 이더리움 클래식을 위협한다. 이더리움 클래식과 라이트코인에 대한 대중의 생각은 어떨까?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썬트렌드와 함께 확인해보자. 출처 썬트렌드 이더리움 클래식 vs 라이트코인. 언급량 추이는 8월 16일부터 8월 22일까지 일주일간 이더리움 클래식은 143회, 라이트코인은 14회 언급됐다. 출처 썬트렌드. 출처 썬트렌드. 출처 썬트렌드. 출처 썬트렌드 이더리움 클래식 vs 라이트코인. 이미지와 주요 감성어는 이더리움 클래식의 이미지는 긍정 53%, 부정 47%, 중립 0%로 긍정적인 이미지를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요 감성어 중 긍정적인 표현은 좋다, 안정적, 눈기다, 혜택 다양하다, 관심 가지다, 최고, 높은 관심, 치명적, 유용한 정보, 권장하다 등이 있다. 부정적인 표현은 멀다와 혼란, 폭등하다가 있으며 중립적인 표현은 없다. 라이트코인의 이미지는 긍정 100%, 부정 0%, 중립 0%로 긍정적인 이미지를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감성어 중 긍정적인 표현은 높은 관심 단 하나이며 부정적인 표현과 중립적인 표현은 없다. 이더리움 클래식, 라이트코인 관련 준유 이슈 암호화폐 전문 매체의 ENB 크립토는 이더리움 클래식의 해시레이트가 37.61THz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한 27.56THz보다 40% 증가했다고 전했다. 이에 일부 이더리움 채굴자가 매출 상승을 위해 이더리움 채굴에 나설 것으로 내다보았다. 매체는 8월 22일 다른 기사를 통해 라이트코인의 약세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투자자는 매도 기회를 더 모색할 것이라고 전했다. 라이트코인
투기 심리가 매도 세력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지만 매도 세력은 추가 하락을 막으려 53달러 지지선을 방어하고자 한다. 또 매체는 라이트코인의 30일 시세 흐름 패턴 96%가 비트코인과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비트코인의 시세가 라이트코인의 전망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더리움 클래식 라이트코인 오늘의 시세는 8월 23일 오후 4시 23분 코인마켓캡 기준 이더리움 클래식의 시세는 전일 대비 0.51% 상승한 32.97달러이며 라이트코인의 시세는 2.31% 상승한 55.16달러이다. 제목 비트코인 미긴축 우려 속 2,800만 원대까지 하락. 위험자산 회피 심리 확산. 3일 국내 가상자산이 전반적인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비트코인이 2,800만 원대까지 내렸다. 이날 오후 4시 5분 기준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에서 1비트코인 가격은 2,899만 2천 원으로 24시간 전보다 1.5% 내렸다. 같은 시간 빗썸에서도 1.6% 내린 2,895만 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더리움도 24시간 전보다 소폭 내린 217만 원대에서 오르내리고 있다. 가상자산은 미국발 긴축 우려에 지난 주말부터 하락세다. 앞서 공개된 7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의사록에서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 의지가 재확인되면서 긴축에 대한 경계가 부각되고 달러와 가치가 뛰어올랐다. 가상자산 데이터 분석 공식 플랫폼 챈글의 진종현 애널리스트는 미국, 유럽 주요 증시 하락, 달러 인덱스 강세 전환은 위험자산 회피 심리의 확산 신호라고 설명했다. 가상자산 시장은 잭슨홀 미팅에 주목하고 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오는 26일 잭슨홀 회의에서 경제 전망을 주제로 연설할 예정인데 공격적 긴축 신호가 나오면 가상자산 가격은 더욱 내려갈 수 있다. 이미선 비선경제연구소 리서치 센터장은 잭슨홀 미팅에서 매파적인 파월 의장의 스탠스가 확인돼 연말 연준 기준금리 예상치가 3.75% 이상으로 높아지면 추가적인 국채, 금리 상승이 진행되고 주식, 가상자산 등 위험자산 가격 하락이 뒤따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제목 미긴축 우려 환율 급등의 코스피 2,430대로 하락. 코스닥 780대로 후퇴. 코스피가 미국의 긴축 우려에 이틀째 1% 넘게 하락하며 2,430대로 밀렸다. 23일 코스피는 전날보다 27.16포인트 내린 2,435.34의 장을 마쳤다. 종가 기준으로 지난달 28일 이후 약 한 달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전날 미국 긴축 우려와 환율 급등 여파에 1.21% 떨어진 코스피는 이날도 13.19포인트 내린 2,449.31에 출발해 약세 흐름을 이어갔다. 장중 한때 2,431.83까지 밀리기도 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기관이 1,320억 원을 순매도하며 지수를 끌어내렸다. 개인은 1,390억 원 순매수했다. 달러 강세에도 전날까지 5거래일 연속 순매수 흐름을 보이던 외국인은 이날 장 내내 매도 우위를 보였으나 장 마감 시간 1억 원 순매수를 나타냈다. 외국인은 코스피 200 선물은 2천억 원 가까이 순매도했다. 달러 강세가 지속해서 국내 주식시장을 압박했다. 달러 대비 원화 환율 상승은 외국인 수급에 부담을 줘 주가 하락을 부추기고 이는 다시 환율 상승을 부르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 종가보다 5.7원 오른 1,345.5원에 마감했다. 이는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4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전날 장중 1,330원과 1,340원을 연이어 돌파했던 환율은 이날 연고점을 1,346.6원으로 높였다. 환율이 고공행진하자 이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이 리스크 관리를 강조한 데 이어 외환당국도 환율 상승 과정에서 여배 등을 중심으로 한 투기적 요인이 있는지 면밀히 점검하겠다며 공식 구두 개입에 나섰다. 환율은 외환당국의 구두 개입 이후 진정세를 보이기도 했으나 이후 위안화 약세와 외국인 매도세 확대 등의 재차 상승폭을 키워 결국 장 막판 1,346.6원까지 고점을 높였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대한 시장에 앞서 나간 기대가 꺾이면서 금융시장은 전날에 이어 높은 변동성을 보였다. 지난주 공개된 7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의사록에서 연준의 금리 인상 의지가 재확인됐고 연준 위원들도 잇따라 매파적 발언을 내놨다. 특히 이번 주
예정된 미국 잭슨홀 회의를 앞두고 고강도 긴축에 대한 경계감이 짙어지고 있다. 잭슨홀 회의는 매년 8월 미국 캔자스시티 연방준비은행이 와이오밍주 잭슨홀에서 개최하는 심포지엄이다. 시장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잭슨홀 회의에서 예상보다 맥파적 입장을 내비칠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 금리 선물 시장에서 연준이 9월에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상할 가능성은 전장의 47%에서 현재 58.5%로 올랐다. 반면 0.50%포인트 인상 가능성은 53%에서 41.5%로 내려갔다. 에너지 가격 폭등으로 인한 유럽 경기 침체 우려도 달러화 강세를 부추기고 있다. 전날 유로화는 달러 대비 0.99달러대 초반까지 떨어져 유로와 달러의 등가를 의미하는 페리티가 깨졌다. 이에 간밤 미국 및 유럽 주요국 증시도 일제히 하락했다. 이경민 대신증권연구원은 이번 주 잭슨홀 회의를 앞두고 금융시장 전반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이라며 연이은 연준 위원들의 매파적 발언 속 연준의 긴축 기조 강화 우려가 재부각됐다고 전했다. 이어 유럽 에너지 위기와 라인강 수위 하락 등으로 유럽 경기 우려가 확대됐고 유로 달러 페리티 붕괴도 달러 강세 압력 확대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덧붙였다. 코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12.45포인트 내린 783.42에 마감했다. 지수는 전장보다 5.92포인트 내린 789.95의 개장의 낙폭을 키웠다. 코스닥 시장에서 기관이 632억 원을 순매도했고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384억 원, 195억 원 순매수했다. 제목 김용범 전 기재차관 가상자산 업계로 해시드 계열사 대표. 김용범 전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가상자산 업계로 뛰어든다. 23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해시드 오프 리서치의 대표이사로 부임한다. 해시드 오프 리서치는 블록체인 투자업체 해시드의 컨설팅, 리서치 자회사다. 김 전 차관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재직 시절 특정금융정보법을 통해 가상자산 시장을 제도권에서 규율하는 등 초석을 놓은 관료다. 김 전 차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새 정부는 디지털 자산기본법을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제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해시드 오픈 리서치는 공개 세미나 등을 통해 민간 전문가와 당국 사이에서 처분하고 건설적인 대화의 장을 마련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블록체인에 국한하지 않고 디지털 기술이 가진 가능성과 한계를 폭넓게 연구해 디지털 기술이 더 나은 사회를 위해 선용되는 길을 찾아볼 것이라고 말했다. 제목 환율 또 연고점 경신. 금융위기 후 최고치인 1345.5원에 마감. 글로벌 달러화 강세 속에 23일 원달러 환율이 연고점을 경신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날 종가보다 5.7원 오른 달러당 1345.5원의 거래를 마쳤다. 환율은 전날 종가보다 2.0원 오른 1341.8원에 개장한 뒤 장 초반 1340원대 초중반에서 등락해 전날 기록한 연고점을 경신했다. 이러한 환율 수준은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4월 29일 이후 약 13년 4개월 만에 최고치다. 종가 기준으로는 2009년 4월 28일 이후 가장 높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최근 통화 긴축 의지를 재강조하고 나선 데다 유럽의 경제 침체 우려가 커지며 유로화가 약세를 보이는 등 영향으로 글로벌 달러화 가치가 급등한 영향을 받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께 기자들과 만나 달러 강세와 원화 약세의 통화 상황이 우리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비상경제대책회의 등을 통해 리스크 관리를 잘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오전 9시 24분께 외환당국은 최근 글로벌 달러 강세에 기인한 원달러 환율 상승 과정에서 여배 등을 중심으로 한 투기적 요인이 있는지에 대해 면밀히 점검해 나갈 것이라는 메시지를 내며 구두 개입에 나섰다. 직후 환율은 하락 전환하며 1337.0원까지 저점을 낮췄다. 환율은 오후 들어 다시 상승 전환하며 1340원대 초중반에서 등락하다 장 막판 1346.6원까지 고점을 높이기도 했다. 치솟은 환율 수준에 대한 대응하기 위해 외환당국이 이날 구두 개입에 나섰지만 글로벌 달러화 강세에 따른 추세적 상승을 진정시키기는 어렵다는 진단이 나온다. 백석현 신한은행 연구원은 외환시장의 큰 물줄기가 달러화 강세이다 보니 한국 외환당국의 역할을 크게 기대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오는 25에서 27일 미국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참석하는 잭슨홀 회의가 예정돼 있어 이를 앞두고 환율 상승세를 꺾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잭슨홀 회의는 매년 8월 미국 캔자스시티 연은의 주최로 와이오밍주의 휴양지 잭슨홀에서 열리는 국제경제 심포지엄이다. 하나증권 전균현 연구원은 잭슨홀 회의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과 주요 인사들은 물가의 추세적 하락을 유도하기 위해 경기를 일부 제약하는 정도의 강한 긴축 기조에 타당함을 주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원달러 환율의 추가 상승 가능성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며 다만 레벨 부담도 점차 커지고 있어 1차 저항선은 1350원 수준으로 판단하며 저항선 돌파 시에는 1365원 수준까지 상단을 열어둘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예상했다. 오후 3시 30분 현재 원엔 제정환율은 100엔당 979.79원이다. 전날 오후 3시 30분 기준가에서 2.3원 올랐다. 제목 작업증명 이더리움 두 번째 코드 업데이트 진행 리플레이 공격 방지. 이더리움 머지로부터 파생될 전망인 작업증명 기반 하드포크 체인 이더리움 파울이 23일 공식 깃허브 채널에 두 번째 코드 업데이트 내용을 업로드했다.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 EIP155가 활성화되며 모든 트랜잭션은 체인 아이디를 통해 서명돼야 한다. 이를 통해 지분증명 기반 이더리움 및 기타 하드포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리플레이 공격을 사전에 방지한다는 게 에튜 측의 설명이다. 리플레이 공격은 겉보기에 유효한 자격 증명을 네트워크에 전달해 공격 대상 계정에서 자금을 직접 출금하는 방식의 네트워크 공격이다. 한편 23일 오후 3시 14분 현재 코인마켓캡 기준 네트파우 가격은 49.48달러이다. 앱드파스는 1528.24달러, 이더는 1573.57달러이다. 출처 에더리움파우 공식 트위터 코일리더스. 제목 골드버그 피터시프 연일 비트코인 때리기 바이낸스 CEO 감사한 일조롱. 유명한 골드버그이자 비트코인 회의론자인 피터 시프 유로퍼시픽 캐피털 최고 경영자가 최근 비트코인에 대한 부정적인 트윗을 잇따라 게재하고 있는 데 대해 차오창펑 바이낸스 CEO가 23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피터 시프는 금보다 비트코인 관련 트윗을 더 많이 한다. 감사하다고 비꼬았다. 출처 차오창펑 트위터 코일리더스. 전날 피터 시프는 미국 유력 경제 매체 CNBC가 오전 내내 비트코인 펌핑을 위해 열심이다. 이는 암호화폐 관계자, 대형 광고주가 CNBC와 결탁하고 있음을 암시하며 그들은 어리버리한 시청자들이 암호화폐를 매수하게끔 만들어 수익을 남기길 원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그는 지난주 트위터에 비트코인이 $10,000 아래로 떨어질 것이라며 늦게라도 매도하는 게 아예 매도하지 않는 것보다 낫다고 말했다. 또 그는 비트코인 거품이 붕괴되면 암호화폐 투자자들의 소송이 본물 터지듯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제목 비트코인 선물 자동 매매 프로그램 코인버스 정식 출시. 국내 최초 비트코인 선물 거래 자동 매매 프로그램 코인버스가 첫 선을 보인다. 블록체인 전문기업 LNK 플래넷에서 4년간 개발 끝에 탄생한 코인버스는 다양하고 편리한 기능을 통해 앞으로 비트코인 투자자들에게 상당한 효능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코인버스는 세계적인 코인 선물 거래소 비트겟과 연동, 오류 없이 빠른 반응력으로 거래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이따금씩 터지는 오류로 인해 생기는 이용자들이 손실을 최소화한다. 기본적인 설정만 하면 초보자도 쉽게 인공지능의 도움을 통해 24시간 자동으로 거래를 할 수 있다. 또한 목표가 달성 시 별다른 수고를 들이지 않고도 자동으로 매매 거래를 체결해준다. 여기에 간단한 UI와 100% 한국어 메뉴를 제공하여 남녀노소 누구든 쉽게 비트코인 선물 거래를 즐길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여기에 RS이라는 인공지능 감시 체계를 통해 시장 상황에 알맞게 투자하고 있는 자산을 리밸런싱 해준다. 코인버스를 개발한 LNK 플래넷 강인성 대표는 국내의 비트코인 선물 거래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거래소가 전부 해외 거래소이고 프로그램도 외국 프로그램이라 장벽이 매우 높았던 것이 사실이다. 앞으로 코인버스를 통해 국내 비트코인 선물 투자자들이 더 편하게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코인버스 비트코인 선물 거래 자동 매매 프로그램은 코인버스 홈페이지와 카카오 채널을 통해
설치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출시를 맞아 가입 시 최신형 노트북을 무료로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